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최근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AMD에서 출시한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AMD는 인텔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 게임은 비슷하고 멀티코어 성능은 오히려 한참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번 영상에서는 ASUS에서 출시한 X570 메인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X570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오늘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라이젠은 ASUS. 여기서도 보실 수 있죠. 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끝내 이제 기억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메시지예요. 라이젠 CPU를 구매를 하실 때 혹은 고려를 하실 때 가장 먼저 ASUS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희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라이젠은 ASUS라는 이제 인지를 시킬 수가 있는지, 라이젠은 ASUS라는 바로 연상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올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거의 중년층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사실 30살이면 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메인보드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메인보드 깎는 장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술들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텍스 2019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30년 동안 메인보드 만들어 온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라임 유토피아라는 제품은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디자인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펙이나 제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요. 컨셉 이미지만 나온 상황이고, 컨셉 제품 샘플들만 나온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출시가 되면 그 어떤 브랜드도 이제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담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제품은 도미누스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이고요. 현존하는 메인보드, 데스크탑용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사실 저기 경쟁사인, AMD 분들 다 가셨네요. 경쟁사인 인텔 제온 CPU를 지원을 하고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인텔도 CPU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는 보드고요.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인보드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2019년도부터 메인보드를 이제 라인업을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ROG 라인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라인업은 오버클럭커 그리고 익스트림 게이머즈에게 적합한, 익스트림 게임,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ROG 스트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특징 있게 생겼고, 또 게이밍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리시한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프 게이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ROG 스트릭스처럼 이제 게이머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다양한 성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이밍 마더보드고요. 일전에 이제 퍼프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품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 구성들, 회로 구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이제 강화된 그런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척박한 환경에서 PC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적합한 그런 메인보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가장 많은 이제 수량을 판매를 하게 됐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프라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중앙에 세모가 있죠. 게이머들, 프로페셔널한 프로슈버분들, 혹은 이제 커머셜 환경, 기업 환경에서도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춘 그런 메인보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게 이제 프로라는 라인업이고요. 이쪽에 전시된 제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스테이션 메인보드가 하나 약간 이질적이긴 한데 전시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데스크탑용 CPU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워크스테이션 메인보드를 만들어냈는데 그 메인보드가 이제 프로 라인업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커머셜 환경, 혹은 기업 환경, 혹은 뭐 스몰 비즈니스, 소호 비즈니스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기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시기 적합한 그런 제품들과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 시리즈입니다. 예,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될 예정인지. ROG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하이엔드 PC를 구성하시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예, 제품은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출시한 제품도 있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RTX보다 조금 더 이제 컴팩트 사이즈가 좀 큰 미니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이제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ROG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e게이밍, 에픽게이밍은 기존에 출시가 된 상황이고, 이제 미니 RTX 컴팩터 기반의 ROG 스트릭스 X570-i게이밍이라는 제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이밍 성능과 감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퍼프 게이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성비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내구성과 높은 성능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라임 시리즈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나 뭐 작업이나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팅 같은 모든 환경에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성능을 원한다 라는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인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WS 보드 같은 경우는 프로 시리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크리에이팅 혹은 뭐 AI 트레이닝이라든가 딥러닝, 3D 렌더링 같은 전문 작업에 최적화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구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빌드를 원하시거나 혹은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왜 ASUS 메인보드를 사야 되는지, 예, 어떤 점이 저희 메인보드의 장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타이틀로 교수들이 인정한 ASUS 메인보드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HW봇이라는 커뮤니티 아시죠? 예, 글로벌 커뮤니티이고, 이제 오버클럭커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기록들을 올리고 이제 서로 공유하고 디스커션하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CPU 벤치마크 항목을 보면 글로벌 퍼스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한 그런 CPU들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AMD CPU에서 모두 ROG 메인보드가 사용 중입니다. 이런 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SUS 메인보드 혹은 뭐 ROG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MD CPU를 사용을 했을 때 AMD CPU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하이엔드 유저들도 ROG 메인보드를 가장 선호한다. AMD CPU를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네, ASUS 메인보드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ASUS의 자회사 중에 AS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AMD 메인보드의 칩셋을 제작을 해온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X570 메인보드부터는 이번 세대부터는 이제 AMD가 직접 이제 칩셋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AS 미디어에서는 개발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X470 혹은 뭐 스레드리퍼를 지원하는 X399까지 칩셋을 AS 미디어 저희 자회사에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마더보드 제조사보다도 메인보드 제조사보다도 그 AMD CPU를 가장 잘 이해하고 AMD 칩셋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ASUS 메인보드는 이제 믿고 쓰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ROG 브랜드를 저희가 가장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 ROG 크로스웨어예요. 1세대 AMD CPU를 지원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AMD의 애정이 참 많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라던가 드라이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업데이트와 이제 유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케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든 세그먼트의 메인보드에서 젠2의 성능을 이제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상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320 칩셋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EX A320 M 게이밍 같은 제품은 이제 3600 같은 CPU를 이제 같이 탑재해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믿고 쓰는 에이수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시할 때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혹독한 이제 제품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520개나 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1000개 이상이 되는 그래픽 카드, 스토리지, 기타 이제 NVMe SSD 같은 제품들과 이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A320부터 X570, 인텔 H310부터 X299까지 모든 세그먼트의 메인보드는 이제 출시 전에 8000시간 이상의 품질,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있어서는, 호환성에 있어서는 정말 높은, 동일한 과정의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정말 믿고 이제 가셔도 되는 그런 메인보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X570 메인보드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AMD의 3000 시리즈 CPU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코어랑 스레드 숫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에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전원부의 강화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 에이수스 메인보드들 역시 전원부가 전반적으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페이지가 많이 증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프라임이나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는 12 플러스 2페이지 구성을 갖추고 있고, ROG나 ROG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12 플러스 4페이지, 총 16개의 전원부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인보드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전원부는 전 제품에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크 역시 이제 얼로이 초크를 사용을 해서 고성능 높은 내구성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캐퍼시터 역시도 높은 구동 온도에서도 수천 시간 이상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장시간으로 이제 PC를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CPU의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 메인보드의 전 제품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PCB의 구조를 약간 좀 변화를 주었다는 건데, 사실 이제 타사들 그 메인보드의 PCB를 보면 5단 적층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한 단계, 죄송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4단 레이어의 PCB 구성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의 레이어를 좀 더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PCB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점은 PCB 전반의 온도가 최대 50도 이상 이제 낮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환경에서 50도 이상 내려가기도 하고, 디폴트 환경에서도 30도 이상 전반적으로 PCB 온도가 좀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CPU를 이제 설치하는 위쪽에 보면 이제 보조전원 커넥터를 달 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 있잖아요. 4핀, 8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커넥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커넥터 구성을 약간 특이하게 해서 이제 내부에 솔리드 코어 핀이라는 이제 특수 설계된 핀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 핀을 설치할 때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을 이제 여기 커넥터에 이제 꽂았을 때 좀 느슨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를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로풀 커넥터를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또 공급할 수 있게, 전력이 누수가 없게끔, 네, 그렇게 이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 메인보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X570 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칩셋 부분의 발열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CPU의 이제 코어나 스레드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발열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메인보드 회사들이 사실 이제 칩셋에 이제 그 펜을 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달고 나온 이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저희 그 칩셋 히트시프 솔루션, 저희 칩셋 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펜 자체 스펙 같은 경우는 슈퍼플로우 베어링 펜이라는 이제 ASUS 전용으로 디자인된 커스텀 저소음 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항목 보시면 에어 덕트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나 이런 데 있는 덕트 생각하시면 되시고, 공기를 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이제 공기의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메인보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좀 더 칩셋에서 발열이 좀 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펜에는 이제 핀 형태의 히트싱크가 달려서 역시 이제 뜨거운 열을 배출하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OG 이제 크로스에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6 이제 그 802.11ax 규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C 규격보다 좀 더 빠른, 좀 더 이제 넓은 대역폭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무선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G 크로스에어 포뮬러 같은 경우는 이제 5G 이더넷을 지원을 하고요. 크로스에어 히어로 같은 경우는 2.5기가 이더넷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메인보드 네트워크의 성능 역시 대대적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깔려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으로 좀 통합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든 라인업에는 아머리 크레이트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요. 이 아머리 크레이트 안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RGB LE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우라 싱크,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신 PC에 그 결여되어 있는, 빠져있는 그런 드라이버라든가 뭐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바이오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일람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올라왔거나 그런 내가 뭔가 드라이버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일람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좀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ASUS 본사나 혹은 ASUS 이제 각 지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 아머리 크레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뉴스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본사와 협의를 해서 한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하는 중이고, 예,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ASUS X570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더욱 강화되었고 6단 적중 PCB 구조로 설계되어서 온도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최신 규격을 지원하고 라인업의 범위도 넓은 편이어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젠 프로세서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ASUS의 메인보드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